메가로돈은 정말 멸종했을까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광활하고 괴상하게 생긴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시대의 메가로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000만 년이 넘도록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메가로돈이 이 세상의 물을 지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생명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해요. 이 끔찍한 친구들이 아직 바닷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오래전 멸종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실 준비만 하세요. 일단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벨을 누르셔서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메갈로돈을 소개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상어로 기록되어 있는 친구죠. 지금껏 발견된 메갈로돈 이빨 중 최대 크기는 17.8cm로 오늘날 백상아리의 이빨보다 거의 3배나 큽니다. 메갈로돈은 이 거대한 톱니 같은 이빨을 276개를 자랑하는데요. 돌고래, 고래, 심지어 다른 상어의 살까지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따르면 말이죠. 이쯤 되면 꽤 무섭죠?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도망가진 마세요. 메갈로돈은 이미 오래전 멸종되었답니다. 2018년 개봉한 영화 메갈로돈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오고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난무하지만 이 선사시대의 바닷속 야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갈로돈은 정말로 260만 년 전에 멸종했으니 안심하세요. 과학적 증거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약 260만 년 전 홍적세, 플라이스토세라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초기에는 지구의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지구 전체에 빙하가 형성되었습니다. 맞아요. 이때가 바로 빙하기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바다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고래들이 음식을 찾아 나서면서 이주를 시작했고 극지방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고래는 메가로돈의 주요 식사 메뉴였기 때문에 이 거대한 포식자가 고래를 찾기란 더욱더 어려워졌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메갈로돈의 멸종 이유였던 걸까요?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2016년 카탈리나 피미엔토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나타나 이 이론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메갈로돈이 확실히 멸종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근거가 차가워진 기온으로 고래를 더 이상 잡아먹을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닐 거라고 주장했죠. 메갈로돈 화석이 0.56도 정도 되는 차가운 물에서도 발견되었거든요. 이 거대 상어가 얼음처럼 차가운 기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들이 주로 11.7에서 26.7도 정도의 환경을 훨씬 더 좋아하기는 했지만요. 피미엔토의 연구 결과 이들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상어가 중온 동물로서 주변 환경에 물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차가워도 체온을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그렇게 믿기 어려운 사실도 아닙니다. 자, 그럼 메가로돈이 멸종된 이유가 고래의 새로운 이동 패턴도 아니라면 대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느 동물들처럼 경쟁이 바로 답입니다. 메가로돈이 흉악하고 무서운 동물이긴 했지만 바다에는 메가로돈과 식성이 비슷한 다른 포식자들도 있었거든요. 정말 인정사정 없는 곳이죠. 중신세, 마이오세 중엽, 심해에서 메가로돈의 최대 경쟁자는 지금의 멸종된 향유고래의 일종인 리비아탄 멜빌레이였습니다. 이 선사시대 향유고래는 오늘날 향유고래보다 턱이 더 짧았고 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고래들까지 씹어먹을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이 고래들이 이 시대 바닷속에서 유일한 육식고래인 것도 아니었고요. 중신세가 끝나갈 무렵 새로운 상어가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카르카로돈 후벨리로 오늘날 백상아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죠. 이 새로운 얼굴은 먹이 사냥에 있어 메가로돈과 겨루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카르카로돈 후벨리의 이빨 자국이 메갈로돈이 즐겨 먹던 고래 종류와 같은 화석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신세, 즉 플라이오세가 되자 고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신세 시대에는 60여 종의 고래가 있었지만 이제 선신세가 되면서 40종밖에 남지 않았죠. 많은 고래종들이 진화를 하면서 이빨이 아닌 수염을 갖게 되었습니다. 뻣뻣한 털처럼 생긴 고래 수염은 여과작용을 해서 이들이 좋아하는 크릴새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크릴새우는 주로 규조류라고 하는 미세조류를 먹고 살았는데요. 300만 년 전쯤 규조류의 여러 종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몇 종류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해수 순환의 변화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규조류가 부족해지면서 크릴새우가 부족해졌고 따라서 고래도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래가 점점 사라지면서 메갈로돈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삶의 순환이라고 하죠. 이때 메갈로돈은 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백상아리에 맞서 훨씬 더 열심히 싸워야 했습니다. 포드 이스케이프와 포르쉐 카레라 GT의 레이싱 경기 같은 거겠죠. 백상아리가 더 민첩하고 크기도 작아서 메갈로돈보다 밥을 덜 먹어도 됐습니다. 그래서 260만 년 전 역대 가장 무서웠던 상어 메갈로돈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거대한 포식동물이든 아니든 동물이 멸종한다는 사실은 항상 슬프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메갈로돈이 고래가 부족해도 살아남고 계속해서 잘 살아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바다가 다르게 보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바다로 수영하러 가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메갈로돈이 여전히 있었다면 오늘날 해양생물 종류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흰 긴수염 고래같이 거대한 고래 종류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이들은 최대 25m 정도까지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200만 여년 전 당시 더 작은 크기의 새로운 포식동물이었던 백상아리와 범고래가 잡아먹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크기로 자랄 수 있었던 거죠. 누군가의 식사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종류의 상어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식해서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동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백상아리는 메갈로돈에 비하면 큰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상아리는 선신세 당시 메갈로돈과 함께 살아 숨쉬었던 조상들보다 1m 정도 더 크게 자랍니다. 게다가 이들이 어릴 때는 더 빨리 자라는데 메갈로돈도 비슷했었죠. 그럼 백상아리도 미래에는 메갈로돈만큼 크고 흉악해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지금처럼 고래가 크게 자라고 백상아리가 바다에서 잘 살아나간다면 차세대 메갈로돈이 정말 곧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메갈로돈이 진화하고 전성기 때만큼 크게 자라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아주 머나먼 곧일 겁니다. 자, 이렇게 메갈로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를 보셨습니다. 만약 존재하길 희망하셨다면 꿈을 깨버려서 미안해요.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는 메갈로돈은 영화 속이 유일하겠네요. 그럼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선사시대 생명체가 또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시는 것도 잊지 말고요.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항상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